클롭이 떠나는 진짜 이유 밝혔다. 우리가 몰랐던 진짜 고통 있었다. 위르겐 클롭 감독이 리버풀을 떠난다. 리버풀 전설과 이별이 다가오고 있다. 클롭 감독은 지난 2015년 리버풀 지휘봉을 잡은 후 리버풀 황금기를 선포했다. 리버풀의 한 이었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일궈냈고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정상도 밟았다. 리버풀은 EPL 최고의 팀, 유럽을 대표하는 팀으로 변모시켰다. 클롭 감독은 리버풀에 총 9개의 우승컵을 선물했다. 이런 그가 떠난다. 이미 확정된 사안이다. 구단과 클롭 감독은 올 시즌을 끝으로 이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클롭 감독 역시 최소 1년 안에는 절대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유는 번아웃이다. 클롭 감독은 휴식을 원했다. 너무 지쳤다고 표현했다. 이 정도가 클롭 감독이 리버풀을 떠난 이유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더 자세한 이유가 공개됐다. 클롭 감독이 직접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지친 것도 맞고 휴식을 필요한 것도 맞다. 그런데 그 속에는 우리가 몰랐던 고통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리버풀에 대한 사랑도 담겨 있었다. 클롭 감독은 현지 언론을 통해 리버풀을 떠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최근 몇 주 동안 리버풀은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 결과로 인해 나는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아니다. 나는 단지 나이가 들었을 뿐이다. 나는 리버풀에 있는 마지막 날까지 100%를 해야 한다. 나 자신은 그렇게 해야 한다. 만약 이별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내년에는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나는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라도 그 일을 하고 싶다면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80%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것은 진실이다. 100%가 있어야 한다. 24시간 내내 시간을 요구하는 일이다. 리버풀 감독은 24시간 연중무휴다. 이것은 나에게 오랜 기간 동안의 일이었고 이제 나는 이대로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대충 열정만 표현하고 리버풀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클롭 감독 스스로 이를 용납할 수 없었다. 리버풀에 있다면 자신의 100%를 모두 쏟아부어야 했기 때문이다. 리버풀에서 대충 할 수 없었다. 그만큼 진심을 다했다. 그만큼 리버풀을 사랑한 것이다. 자신의 전부를 줄 수 없는 한 남아있는 게 의미가 없었다. 100%를 줄 수 없다면 차라리 리버풀을 떠나는 것이 나았다. 클롭 감독의 진심이다. 2. 언제나 썬팬이었다. 클롭. 토트넘의 4에서 2완승 오른쪽 화살표. 정말 좋은 경기. 토트넘 훌륭해. 위르겐 클롭 감독이 마지막까지 손흥민에게 당했다. 토트넘 호스퍼는 6일 오전 0시 30분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리버풀에 위치한 안필드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에서 리버풀에 2에서 4로 패했다. 이로써 토트넘은 승점 60점으로 5위, 리버풀은 승점 78점으로 3위가 됐다. 전반은 리버풀의 흐름이었다. 리버풀이 적극적으로 압박을 펼치면서 토트넘의 공격을 저지했다. 리버풀이 선제골을 기록했다. 전반 16분 코디 각포가 좌측면에서 안으로 접고 오른발 크로스를 올렸다. 모하메드 살라가 수비 뒤쪽으로 움직이며 헤더로 골을 넣었다. 리버풀이 추가 득점에 성공했다. 전반 45분 살라의 슈팅을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막아냈지만 앤드류 로버트슨이 재차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전반은 토트넘이 0에서 2로 뒤진 채 종료됐다. 후반 분위기도 비슷했다. 토트넘은 리버풀의 공격을 제어하지 못했고 무너지기 시작했다. 리버풀이 점수차를 벌렸다. 후반 5분 에메르송 로얄이 공을 빼앗겼고 하비 엘리엇이 우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다. 각포가 머리로 마무리했다. 리버풀이 쐐기를 박았다. 후반 15분 엘리엇이 페널티 박스 앞에서 왼발 슈팅으로 원더골을 뽑아냈다. 토트넘도 포기하지 않았다. 제임스 매디슨, 히샬리송 등을 투입하며 공격에 변화를 줬다. 토트넘이 한 골 따라갔다. 후반 28분 우측면에서 브레넌 존슨이 땅볼 크로스를 올렸고 히샬리송이 침착하게 방향을 돌려 골망을 흔들었다. 손흥민도 골을 터뜨렸다. 후반 32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히샬리송이 내준 공을 손흥민이 득점으로 연결했다. 경기는 토트넘의 2에서 4패배로 막을 내렸다. 경기 후 클롭 감독은 플레이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좋은 장면들이 많았다. 정말 좋은 경기였다. 모두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결과를 챙기는 것이다. 우리는 둘 다 가져온 경기였다. 토트넘은 토트넘이었다. 그들은 정말 훌륭하다. 라고 밝혔다. 클롭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리버풀을 떠난다. 손흥민을 상대하는 것도 이제 끝이다. 클롭 감독과 손흥민은 질긴 악연이었다. 클롭 감독이 도르트문트를 이끌던 시기에는 손흥민은 함부르크, 레버쿠젠에서 활약했다. 당시에도 손흥민은 클롭 감독을 상대로 많은 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2015에서 16시즌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으면서 PL에 입성했다. 클롭 감독은 2017에서 18시즌 리버풀에 부임하면서 둘은 다시 만나게 됐다. 손흥민은 클롭 감독의 리버풀을 상대로도 많은 득점을 뽑아냈다. 이번 경기에서도 골을 넣으며 클롭 감독에게 한 방 먹였다. 영국 매체 미러는 손흥민을 향한 클롭 감독의 애정을 전했다. 미러는 클롭 감독은 언제나 손흥민의 팬이었다. 클롭 감독은 손흥민을 영입하지 않은 것을 가장 큰 실수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라고 보도했다. 3. PSG전 완벽한 활약에 결국 골이 내린 텐하흐. 산초 경기 매번 지켜봐. 대화도 나눴어. 패배 인정. 에릭 텐하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결국 패배를 인정했다. 영국 가디언은 6일 이하 한국 시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제이든 산초 24. 도르트문트 위 임대 기간 중 만남을 추진했고 시즌 종료 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고 전했다. 산초는 맨체스터 시티에서 도르트문트로 이적한 2017에서 2018 시즌부터 지난 2020에서 2021 시즌까지 공식전 137경기에 나와 50골과 64도움을 올렸다. 산초는 분데스리가 최고의 공격 자원으로 성장했다. 7,300만 파운드, 하나 약 1,250억 원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산초지만 활약은 실망스러웠다. 부진에 빠진 산초는 텐하흐 맨유 감독과 관계도 완전히 틀어졌다. 지난해 9월 열린 2023에서 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맨유와 아스날의 경기가 문제의 시발점이었다. 산초는 맨유가 1에서 3으로 패배한 이 경기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는 앞선 3경기에서는 모두 교체 출전했지만 아스날전에서는 제외됐다. 텐하흐 감독은 경기 종료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산초는 훈련장에서 보여준 퍼포먼스 때문에 선택받지 못했다. 맨유에서는 누구나 매일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산초는 이번 경기에서 선발되지 않았다. 라며 산초의 훈련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산초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억울했던 모양인지 그는 개인 소셜미디어에 부디 당신이 읽는 모든 것을 믿지 마라. 나는 사람들이 완전히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번 주 훈련에 정말 잘 임했다. 라고 쓰며 텐하흐 감독에게 직접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선수의 학명을 가만히 두고 볼 맨유가 아니었다. 맨유는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산초는 선수단 규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1군 선수단 훈련에서 제외된다. 라며 산초가 1군에서 제외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산초는 맨유를 떠나기 위해 새 팀을 물색했고 친정팀 도르트문트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도르트문트는 지난 1월 11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산초 임대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자녀 시즌 임대 계약으로 완전 이적 옵션을 없다. 산초는 남은 시즌 10번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됐다. 임대 초반 좀처럼 폼을 올리지 못했던 산초는 꾸준히 출전 시간을 부여받았다. 도르트문트에서 교체, 선발로 꾸준히 출전했다. 지난 4월 17일 치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경기에선 날렵한 드리블로 측면을 뚫어내는 등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다. 산초의 활약은 갈수록 커졌다. 지난 2일 독일 도르트문트의 BVB 슈타디온 도르트문트에서 열린 2023에서 2024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 파리 생제르맹과 맞대결에서 선발로 출전한 산초는 현란한 드리블로 PSG 위 측면을 허물었다. 경기 종료 후 유럽 축구 이적 시장에 정통한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는 자신의 개인 소셜미디어에 산초는 PSG를 상대로 무려 11번의 드리블 돌파를 성공했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드리블 돌파 횟수라고 조명했다.
실제로 산초는 11번이 드리블 돌파 이외에도 88%, 58분의 51의 패스 성공률과 기회 창출 3회, 상대 박스 내 터치 11회, 파이널 서드 지역 공 투입 5회를 기록했다. 영국 TNT 스포츠도 이를 조명했다. 매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산초는 메시 이후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 10회 이상의 드리블 돌파를 기록한 역사상 첫 번째 선수가 됐다. 라고 대서특필했다. 메뉴에서 지독한 부진, 에릭 텐 하흐 감독과의 불화로 쫓겨나듯 도르트문트로 임대 이적한 산초는 이번 경기로 폼을 완전히 회복했다. 텐 하흐 감독은 이미 지난달 20일 산초의 활약에 대해 질문받았다. 당시 리버풀 선수 마크 로렌스는 텐 하흐 감독이 산초를 임대 보낸 것은 큰 실수다. 맨유는 시즌 후반기에 산초를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재능 있는 선수를 독일 무대로 돌려보낸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텐 하흐 감독은 우린 산초가 훌륭한 선수라는 것을 알고 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다. 라며 산초가 좋은 선수인 것은 맞지만 그를 보낸 것이 실수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산초의 활약이 이어지자 입장을 바꾼 텐 하흐다. 가디언에 따르면 텐 하흐는 6일 산초의 복귀에 관해 질문받았고 그는 우린 그 프로세스에 가까워졌다. 우린 그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지난 PSG와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들도 지켜봤다. 우린 그와 대화도 나눴다. 라며 산초의 복귀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